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동법 실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정년법제가 2013년에 이 연장이 됐죠. 법제화가 되면서,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존 정년 56세든 58세든 그 이후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글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쓰신 분은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종철 변호사가 쓰셨고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정년법제화 시대. 정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해왔죠.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정했던 거죠. 그런데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연령수급 연령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56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 10년 동안 그 연금도 못 받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평법이라고 쭉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정년을 60세로 이제 법제화했죠. 이렇게 이제 법제화한 게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정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긴 한데 일률적으로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정년법제화로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정년법제화에 따른 법률 이슈 보면 고평법에서는요, 정년법제화를 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만약에 그게 없으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양 당사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 그런 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근로조건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법률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정년 법제화에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연장된 정년까지로 자동 확장되는 거다. 그 근거는 자, 고평법의 기본 취지가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을 법제화하는 거다. 그리고 그 전제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근로조건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로 개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개편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쭉 간다는 전제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른 해석은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조건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정년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 원칙상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전제라는 거죠. 뭐냐? 기존 정년까지의 근로조건을 정한 거지 그 이후는 정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이 정년이 연장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연장된 것까지 양당사자가 정하지도 않은 거를 기존 것 그대로 가져와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을 쓰신 정종철 변호사는 두 번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규의 해석은 그러니까 그 양 당사자가 정하는 그 정년의 기간을 60세로 법정화한 거는 그 사적자치 원칙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걸 해석할 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고평법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제도 변경 이런 거와 다르게 명시적으로 연장된 정년까지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년 연장을 요때까지 한다라고만 했지 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세 번째, 제19조의 2 아까 이제 얘기한 그 규정입니다. 거기서 노사간의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근로조건이 당연히 확장해서 효력이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냥 개편 의무만 부담한 거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은 기존 정년을 기초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 짜여진 거잖아요. 그럼 정년이 연장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만약에 56세로 생각하고 정했던 근로조건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60세로 할 거라고 하면 근로조건을 다르게 아마 회사랑 합의를 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무시하냐라고 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 논리에서 쭉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취업규칙의 제정 혹은 변경 문제. 근로조건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취업규칙을 정하는 건 사업주의 권한이잖아요. 해당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죠. 자, 정년법제화로 연장된 근로기간은 근로조건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거고 그러면 사용자는 그 늘어나는 정년기간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냐? 아무것도 없던 거에 대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건데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연장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했죠. 자,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서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별도의 기간으로 봐서 요 기간에 해당하는 취업규칙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재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땐 기존 근로조건이 확장돼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라는 거고요. 왜냐? 사용자가 재정이나 개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기존 근로조건의 확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주장 말고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그 학계나 그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주장입니다. 상당히 신선한 주장이에요. 신선하죠. 근데 이제 이게 채택이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요 논리를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의 제정 혹은 변경의 한계라고 하는 거 어떤 한계가 있느냐.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취업규칙의 제정은 사용자의 재량이죠. 근데 그 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기본 원칙을 전제로 해서 그 회사의 임금, 인력구조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 합리성이 인정돼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기준법의 여러가지 규정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히 연령에 따른 차별 이슈가 문제되는데 고평법 제4조의 5 보면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직무는 일정 연령이 넘으면 이 직무를 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 직무에서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그런 직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를 등해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차등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랬다고 할 때 현재 주로 도입하고 있는 어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거는 수행할 직무나 그 특수성과 무관하게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획일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지금 그 관행하고 좀 대치되는 주장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금
일괄적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이런 구조? 이거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원리로 인정되는 연령에 따른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임금 피크제는 법적 제한이 아니고 기존에 56세였던 걸 58세로 연장하면서 급여를 줄여가는 구조였으니까 불이익 이슈가 없었어요.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년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과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주장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평법 제4조의 5 보면 직무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고 그것뿐 단순하게 특정 연령에 도달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획일적으로 급여를 줄여가는 게 과연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주장이시고 정년 법제화에 따라서 그래서 올바르게 대응한다는 건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급여 조정이 아니라 성과주의, 직무급이나 직능급에 기초한 임금이나 인사체계의 정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립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근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주장들이 이 컨설팅에 대한 밑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나 직무급, 직능급에 대한 시스템이 일단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 시스템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임금 피크제 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기 쉬우니 그걸로 전환하는 컨설팅을 받으시라 라는 밑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딨어? 이제 이 부분에서도 어디냐? 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그런 게 돼 있다라고 하면 뭐 마음대로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요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요 시스템이 먼저 임금이나 인사 체계가 정립돼 있을 때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라라고 하는 밑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요 주장이 크게 또 뭐 논리적으로 그게 틀린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